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 국가의 민주주의는 종종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건, 바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외침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권력의 분립과 균형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우리가 교과서에서부터 배워온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견고해야 할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주도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언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직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것엔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은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 섰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나아가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랑은 경제계에도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의 균열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전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양국 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관세 폭탄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 약속의 무게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만약 25%의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시장을 누비던 현대 기아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시장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대규모 실업 사태와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과거 지도자들의 외교적 실책과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중하고 진실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는 종종 거센 저항에 부딪히곤 합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구글 코리아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들은 이것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신고 공격을 하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온라인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에 불리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통령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급격하게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과 여론조사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시대를 판단하고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의 저력으로 길을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속 금을 들고 나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때 해외에 계시던 700만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피 같은 달러가 조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며 진실의 목소리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기의식을 느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판사님들께 호소합니다. 선배들이 지켜온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곁에 설 것입니다. 전국의 검사님들께 호소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웠던 자랑스러운 검찰의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범죄자를 처단하고 사회의 악을 뿌리 뽑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2030 청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일구어 오신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것이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진실의 목소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뭉쳐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